독서의 온도, 모임의 체온, 책의 온기를 유지하는 유료 독서 모임 운영법. 김성환 지음. 430일간의 여행 이후에 읽고 쓰며 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독서 교육을 공부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북텐츠 북클럽 김성환 독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하는 사람은 줄고 있으나 독서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은 늘고 있는 이상한 시대. 300여 회 이상의 성인, 학생, 독서 모임 참여,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과 독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련의 시스템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문학, 글쓰기, 독서 등을 주제로 기관 및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쓴 글로는 그들의 사랑은 흔적이 되고 답은 나였다. 직장은 없지만 밥은 먹고 삽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면 그래서 부산 등이 있습니다. 독서와 온도, 모임의 체온. 이제 모임의 체온 프롤로그. 독서 모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데이지 커리어 얘기 대신에 책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그런 얘기를 나눌 친구를 사귄 거지. 메리앤 셰프 소설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건지섬에서 일어난 북클럽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누군가는 사람이 어려서, 누군가는 친구를 따라서 북클럽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의 집 서재에 옹기종기 종기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 문장은 지금의 책을 대면하는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24살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독서 모임에 참가하던 날이었죠. 날씨도 좋았고 날씨만큼은 기분도 맑았습니다. 독서 모임의 인원은 독서 모임 그래서 연애하느라고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점차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머리알이 바람에 흩날리듯이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가수들은 노래 제목 따라서 삶이 흘러간다고 하는데 독서 모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일입니다. 부산시 연제구 평생학습센터에서 독서 모임 진행 이야기와 독서 모임 맛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퇴소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비독서 모임의 운영진으로 활용하고 있을 때였죠. 저만의 독서 모임 운영 노하우라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잔가시가 목에 걸린 듯 했죠. 다행인 점은 주제 자체가 독서 모임을 이제가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관계자분들도 아마 독서 모임을 이제 막 하려는 사람들이 올 거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라고 했고요. 그런데 웬걸요. 참가자 10명 중에 1명을 제외하는 도서관, 아파트, 기타 단체에서 독서 모임을 몇 년 이상씩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제외된 1명은 지금 제가 글쓰기를 가르치는 S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나중에 그분에게 그날에 관해서 듣기론 저만큼이나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떻게 모임을 운영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참가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들을 무차별적으로 던졌습니다. 드넓은 차원에서 하이에나에게 둘러싸인 초식동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었을지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2시간 동안에 최대한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노트에 제 이야기를 열심히 필기했고 끝날 즈음에 가까이 노트에는 글이 꽤 빽빽하게 채워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늘의 기억이처럼 선명하듯이 꽤 진땀을 흘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지만 독서 모임을 만들거나 참가하는 사람은 느는 시대입니다. 저는 독서 모임과 관련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열정을 품고 모임을 만들었다가 N 모임이나 윈드북처럼 1년 뒤에 사라졌고, 누군가는 자신이 속한 독서 모임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초보 운영자에게 노하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지내보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독서 모임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지속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잖은 횟수의 독서 모임을 기획했고 참가했고
수를 세진 않았으나 적어도 400회는 넘을 듯합니다. 이 책에서 그동안 경험하며 느낀 여러가지 부분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왜 독서 모임을 해야 하는지, 독서 모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코로나19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독서 모임을 어떻게 살아남는지, 현재 운영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겪은 직접적 독서 모임 경험의 논문을 준비하며 익힌 이론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멋지게 숭고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지만 대부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책에는 정답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책에서 작은 단체를 운영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에 독서 모임 운영 노하우고 지부하기에도 절대치가 턱없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독서 모임의 시작 단계에서 혹은 저보다 더 앞서 시작했으나 수많은 장애물을 만난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료 동아리 틀을 뛰어넘자 일정에서 코로나를 넘어온 오프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무료 동아리란 틀을 뛰어넘자 일정에서 생각의 전환, 독서 모임이 꼭 동아리 형태여야만 할까?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인 북텐츠는 2020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 바람도 불었죠. 자체의 성장을 추구했으나 생존을 위해 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종 면접만을 앞두고 있었죠. 20번 발표 및 질의는 2천만 원의 지원 금액을 손에 쥐느냐 마느냐 갈림길이었습니다. 제출한 아이템과 강연 없이 면접관이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질문을 예상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독서 모임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 마이크 들 때의 첫 질문을 던진 면접관보다 한 세대가량 젊어 보이는 다른 면접관이 독서 모임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추가 질문을 했다. 마주에 불을 뜯고 노리는 토끼를 노리는 한 마리의 굶주린 맹수 같았습니다. 나머지 면접관들도 가장 궁금한 답변이라도 또 손에 쥔 볼펜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제 답을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공모에 제출한 아이템은 독서 모임이 아닌 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였습니다. 결국 10분의 질의 중에서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독서 모임으로 돈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독서 모임도 돈이 안 되는데 책을 기반으로 둔 사업 아이템은 뻔한 거 아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었을까요? 현재 독서 모임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전국에 수많은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확인된 독서 동아리 수는 2160개, 추정치는 38,749개, 이 중에 성인을 대상하는 동아리는 5,400여 개, 추정치는 7,900개, 200개, 지역 도서관이나 서점 등 연계되어 중국으로 접수해서 정확 소치는 보기 어려우나 민간에서 통계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까지 더하면 더 많은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수는 친목을 우선으로 하는 동아리 형태를 띱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다수가 속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존 독서리와는 다르게 혜택가 나타났는데 바로 커뮤니티 기반 유료 독서 모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북텐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료 일치. 첫 번째, 독서는 고귀한 가치를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책이라는 개체가 대중화되어서 1년 제품이 되었죠. 그러나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독서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과 다르게 어려우는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시도했으나 지속하지 못해서 그래서 독서 모임을 아이템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지 못하는 데는 그래서 커뮤니티 기반 유료 독서 모임의 등장은 해마다 독서 인구가 줄고 출판하고 생태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상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북튜버가 있으며 출판사의 북클럽 회원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에밀리아 서재, 리디 북서 등 전자책 구독 모델도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죠. 앞서 독서, 또 유료 독서, 다양한 콘텐츠 체계적인 시스템,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료, 첫째, 독서라는 행위는 이제까지 만나지 못한 상대에게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체부에서 2년마다 독서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책 안 읽은 이유 최상단은 늘 바빠서였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코로나 시대에 두 플랫폼 가의 상승을 넉넉한 성장을 보여주었고 모임 수가 58% 감소하고 모임 출석률이 43% 감소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모임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일부에 불과했고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별다른 시스템이 없거나 카페나 도서관에서 단순히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모임은 경쟁자의 대결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놓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는다면 독서 분야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독서 문화는 정체에 머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독자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부족은 필력을 보고 용기 내어서 글쓰기를 시작하기도 하죠. 이렇게 세 번째 독서 모임의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란 A가 B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무언가 해서 그런 점에서 지금의 독서 모임은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서 벗어나 지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료 독서 모임에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독서 모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최소 두 가지 맞물려야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 기반 유료 독서 모임 대부분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정성은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시스템의 중요성, 견고한 시스템이 필수이다. 견고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직장 생활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조직 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였습니다. 아마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시스템이란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 요소를 어떤 규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이나 개인의 업무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유의미한 체계를 의미하는 거죠. 기존의 동아리는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체계적이라 할 수가 없죠. 최소한의 규칙 정도란 말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독서 운영자들은 운영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에만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스템 구축의 의의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독서 모임에 적용되는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조직의 특수판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CS, 모임 운영, 공간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우선 독서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현 시대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에너지를 들여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의의입니다. 경쟁 독자 양성, 독서 문화 증진, 막대한 수익 창출 등 그창의 목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다가올 겁니다.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자연스러움이죠. 일련의 목적성이 잡혔다면 지워지는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시스템의 세부 요소를 구성해 봅니다. 어떤 모임을 개설하고 어떻게 모임을 진행할지, 모임 특성에 따라서 일정 기준을 두고 형식을 구분할지, 오프라인, 온라인 아무도 우리 운영이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운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스템 속에서 언급한 항목들은 기본 중의 기본에 속합니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자. 멤버십 제도, 모임의 안정성과 지속을 위한 단계. 유료 독서 모임의 생존을 이어가려면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독서 모임에서 수입은 대부분 창업이 명목의 회비를 이야기하죠.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일부 금액을 지원받지만 대부분 지원했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기존 독서 모임을 대부분 무료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간성의 개념으로 카페 음료값에 해당하는 소정의 비용을 냈지만 이 또한 지역 도서관이나 참가자의 집에서 한다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근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모임 운영을 위해서도 독서 모임에도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은 왜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독서 모임 운영에 따른 노력과 인건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인건비 명목으로 모임 참가비를 5,000원 인상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속해 있던 모임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화업에서 늘 후순위로 여겼던 인건비의 의미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동시에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라 현재는 독서 모임에 해당 참가비가 1만원부터 82,500원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멤버십 제도의 등장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운영자와 참가자 간의 가격 밀고 당기기 지속되던 중 획기적인 제도가 바로 멤버십 제도. 단체 구성원으로 자격이나 지위를 뜻하는 멤버십 제도는 고객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증진시키는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의미합니다. 멤버십의 등장과 함께 해당 참가비가 3, 6개월 단위의 시즌 개념으로 전환이 됩니다. 해당 참가비가 2만원인 모임에 넉 달 동안 4번 참가하려면 참가 신청할 때 8만원을 선지급하고 해당 개념으로 달라진 것이 없으나 참가 입장에서 뭔가 모르게 금액이 급격히 상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존은 4회 정해서 3회 참가하면 6만원을 지급했지만 시즌 멤버십은 3회를 참가하더라도 8만원을 내야 하니까요. 유료 독서 모임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멤버십 선호하는 이유는 참가자에게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세밀히 이야기해보면 기존의 독서 모임은 기존 참가자가 지속되기도 하지만 해당 참가자가 대개 바뀌게 되지요. 기획과 홍보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참가자의 단체 이탈을 방지할 수도 있고 멤버십 운영자에게 우선되는 제도이긴 하나 참가자에게도 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려는 또 이렇게 물론 멤버십 제도에 불안한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참가자가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어 모임에 참가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한국 기준에 따라서 금액 일부 돌려받거나 다른 모임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면 모임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금액 자체를 손해보는 개념이 되죠. 멤버십 혜택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 설문조사에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멤버십 혜택은 가시적인 혜택 그래서 부산에서 최초로 일부 독립서점과 제휴를 맺고 그래서 책을 구매할 시에 10% 할인 제공을 받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참가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각 단체는 한정된 운영비가 존재하며 중요한 건 단순히 무엇을 제공하기 이전에 인간적인 친밀감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요.